이용방 학교론. 자,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 이게 뭘 의미하는 말이냐면요, 화폐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가치가 달라요. 여쭤볼게요. 지금의 1,000만 원과 1년 후의 1,000만 원 중에 여러분은 선택하라면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지금의 1,000만 원을 선택하시죠. 근데 지금의 1,000만 원과 1년 후에 1,100만 원을 선택하시라면 어느 걸 선택하실래요? 지금의 1,000만 원을 선택하시고, 지금의 1,000만 원과 1년 후에 1,200만 원 중에선 어느 걸 선택하시고요? 지금의 1,000만 원 선택하시고. 어이 진짜 어떤 분이 자꾸 지금 1,000만 원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돈이 없대 지금. 돈이 필요하대.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의 1,000만 원하고 1년 후에 1,100만 원하고 그러면 수익률이 몇 %야? 10%. 지금 1,000만 원, 1,200만 원은? 그러면 우리 주변에 수익률 20%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잖아요. 뭘 있어? 어떤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그거 해. 공인중개사 하지 말라고. 그거 하라고. 그건 남 얘기야. 남 얘기라니까. 주식 진짜 잘하는 어떤 사람 얘기라고. 그게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니까. 은행에 넣어두면 주듯이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는 해당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 코인으로 막 돈 벌었다고 막 누가 그러잖아요. 그건 남 얘기라고. 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하시면요, 큰일 나. 그러니까 그걸 보편화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린 대한민국에서 아주 어릴 때부터 돈 하나도 안 내고 대학까지 가고 유학까지 돈 한 푼도 안 내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있다니까. 다 국립이고 정부에서 최고로 잘하고, 그리고 나중에 정부에서 후원받고 그러면 다 무료로 갈 수 있어. 그거는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잖아. 극단적인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얘기를 갖고 이야기를 하면 안 돼. 아셨죠? 누구는 그런 데더라. 이건 안 돼. 공인중개사 여러분 열흘 만에 합격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없다고 그러셔야 돼. 근데 누군 됐다더라. 이거는 신이 함께했나 보지 뭐. 평소에 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절대로 극단적인 얘기는 하시면 안 돼. 자, 다시 한번 없었던 걸로 하고. 자, 파토. 자, 지금 1,000만 원이 더 나요? 1년 후에 1,100만 원이 더 나요? 1년 후에 1,100만 원이 더 나은 거죠? 뭐 따져봐야죠. 1년 후에 10%인데 10% 내는 것도 없잖아 이번 주. 요즘 여러분 이자율 10%인데 어디서? 없잖아요. 그래서 돈 가치를 따져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같은 금액이더라도 화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져봐야죠. 자, 지금 돈의 가치를 현재 가치라고 할게요. 그럼 1년 후에 돈의 가치는 뭐라고 말하면 돼요? 미래 가치,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럼 현재 가치를 줄임말로 뭐라고 할까요? 두 글자로 현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미래 가치를 두 글자로 줄임말로 하면, 여러분 미가라고 그러면 안 돼요. 미가 아니고 내가라고 그래. 내가. 근데 이렇게 내가거든. 내가? 근데 이렇게 써야 돼요. 이거 무슨 법칙? 두음 법칙이라 그래요. 두음 법칙. 그래서 레가라고 안 쓰고 내가라고 쓰는 건 두음 법칙이에요. 근데 북한은 구음 법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레가 그러면 의심받으니까 꼭 내가 이렇게 써야. 아셨죠? 그 다음에 영어로 하는 건데 줄여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줄여 말하면 PV 이렇게 쓸 거예요. 현재 가치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미래 가치는 영어로 future value를 줄여서 FV로 쓸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꿀 수 있습니다.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꾸는 걸 뭐라고 하냐면 할증이라 그래요. 이렇게 바꾸는 개념이 할증이에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건 그럼 뭐게요? 할인이요. 그럼 우리가 할증과 할인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할증의 경우는 이런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택시의 경우 언제부터 몇 시부터 할증이 돼요? 밤 10시부터 할증이 되더라고. 그죠? 10시부터 12시 아니야 이제 10시예요. 그 10시에 기사님이 딱 버튼 하나, 할증 버튼을 딱 누르면 갑자기 말이 빨리 달리기 시작해. 그러면서 금액이 팍팍 올라가요. 그게 우리가 할증으로 알고 있잖아요. 더하기 개념처럼. 근데 여러분, 원래 할증의 의미는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꾸는 것, 이런 의미가 할증이에요. 그리고 할증의 일반적인 계산에는 주로 뭐가 사용되냐면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가 사용. 그래서 여러분, 할증의 경우는 곱하기가 앞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요, 할인은요 이런 거잖아요. 현금으로 샀더니 깎아주더라, 많이 샀더니 깎아주더라가 할인 맞죠? 근데 그것도 할인이지만, 일상에서 쓰는 할인의 개념이지만, 원래적 의미에서 할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걸 할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할인은 주로 나누기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미래 가치가 있고 현재 가치가 있는데, 미래 가치 할 때는 곱하기가, 현재 가치 할 때는 나누기가 사용된다고 알아두십시오. 됐나요? 좋습니다. 근데 제가 화폐의 시간 가치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 어린이들이 배워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 기초 개념을.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살짝 소개하려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 이런 고사 아세요? 조삼모사 들어봤어요? 저기에 등장하는 동물이 뭐게요? 그렇죠, 원숭이가 등장하죠. 옛날에 송나라 때 저공이라는 사람이 살았대요. 근데 이 송나라 때 저공이라는 사람이 동물들을 이뻐하고 좋아했나 봐요. 집에서 직접 원숭이들을
길렀대요. 근데 어린이들 책에 나오는 원숭이 먹이가 도토리로 나와야 다름쥐도 아니지만 여하튼 원숭이 수가 늘어남에 따라 원숭이 먹이인 도토리가 부족해졌대요. 그러자 저공이 원숭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대요. 원숭이들한테 이제부터는 도토리를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마. 그렇게 말했대요. 조3 모사 이렇게 말했대요.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집단으로 반발했대요. 그래서 원숭이들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 그럼 할 수 없네.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마로 바꿨대요.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끄덕이고 좋아했대요. 이 고사 뭐예요? 똑같은 7개인데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바보인 멍청한 원숭이들이 좋아했다로 마통포통 많이 쓰이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따져봐야 될 게 있어요. 과연 그런가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조삼모사와 조사모삼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3억 받고 우리 확연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1년 후에 4억 받는 것 토탈 7억이죠. 이래 받는 것과 오늘 4억 받고 1년 후에 3억 받는 것 두 가지를 비교해 볼까요? 오늘 3억 받고 1년 후에 4억 받는 것 이자를 10%로 현재 가치 계산해 주면요. 요 금액 나옵니다. 계산해 보면 6억 6,364만 원 정도가 계산해 보면 나와요.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 4억 받고 1년 후에 3억 받는 것을 현재 가치에서 계산하잖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6억 7,273만 원이 나옵니다. 약 909만 원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오늘 얼마 받고 4억 받고 1년 후에 3억 받는 조사모삼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이걸 원숭이들은 알았던 거야. 근데 이런 화폐의 시간 가치를 몰랐던 건 바로 그 주인이었던 저공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고사에는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화폐의 시간 가치와 함께 농담 아니고 진짜 이 이야기가 어린이들 이야기 속에 화폐의 시간 가치를 알려주는 이야기 속에 등장해요. 초등학교 아이들 책들이나 또는 동화책이나 이 등등에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알려주는. 그래서 여러분 이 조삼모사에 관한 고사와 함께 화폐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가치가 다르므로 똑같이 7개지만 4개를 먼저 받고 3개를 나중에 받는 게 화폐 시간가치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점, 그렇게 감을 먼저 잡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미래가치와 함께 사용되는 건 이자율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때 미래가치는 뭐냐면 현재 일정 금액을 미래 특정 시점, 지금 1,000만 원이라 합시다. 근데 특정 시점을 1년으로 합시다. 그리고 환산한 금액이 미래가치야. 지금 1,000만 원은 1년 후에 얼마일까? 지금의 1,000만 원은 1년 후에 얼마일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의 1,000만 원 이렇게 해볼게요. 1,000만 원, 지금의 1,000만 원. 그리고 이자율을 10%로 해볼게요. 더하기 1,000만 원, 이자율 10%, 0.1. 그럼 앞에 게 원금이죠? 그럼 원금 얼마예요? 1,000만 원, 이자 얼마예요? 100만 원 합쳐서 1,100만 원, 1,100만 원이 나오겠지. 근데 이거를 뒤쪽에 있는 이것을 1,000만 원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1,000만 원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1,000만 원. 그리고 괄호를 해볼게요. 이렇게 곱해줘서 1,000만 원 되니까 여기다 숫자가 몇이요? 1. 그럼 곱해주면 1,000만 원 더하기. 여기는 뭐예요? 0.1. 0.1이 뭐예요? 이자율. 이렇게 곱해주면 이자. 이걸 이렇게 썼지. 그러면 이거는 뭐냐? 현재 가치. 현재 가치. 요건 뭔데? 미래 가치. 미래 가치.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꾼 거지. 일은 왜 써요? 뭐 때문에 쓴 거지? 원금 때문에 쓰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일은 써야 돼. 일은 곱해지면서 뭘 만들고? 원금 만들고. 그러니까 일은 왜 쓴다고? 원금 때문에. 일은 꼭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 이자율. 근데 이 이자율이 미래가치 할 때는 할증률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1년 후에 1,100만 원은 지금 얼마일까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나누기 하면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1,100만 원, 1,100만 원 양쪽을 나누기 하면 되겠어요? 나누기 1 플러스 0.1은 1,000만 원 되겠지.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그리고 나누기 한 거지. 나누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여기에 여러분 0.1은 뭐냐? 할인율이에요. 좀 똑같은 이자율인데 미래가치 할 때 0.1은 할증률이고 현재가치 할 때 0.1은 할인율로 사용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념할 것은 이제 저 이자율의 경우가 단위와 복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단위와 복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자, 단위는 뭐냐면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거고요. 복리는 뭐냐면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둘의 경우를 이렇게 비교해 볼까요? 기간을 1,000만 원이고요. 이자율은 10%입니다. 그런데 기간은 1년이면 단위 복리 개념이 연단위면 안 되니까 2년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자율 10% 해봅시다. 10% 이렇게. 자, 이렇게. 그러면 이자가 얼마예요? 100만 원. 100만 원입니다. 아이고,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요게 이자입니다. 원금 얼마고? 1,000만 원. 그러면 첫 번째 연도 100만 원, 두 번째 연도 100만 원. 그리고 원금 1,000만 원. 그럼 2년이면 얼마죠? 1,2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단위로 계산하면 2년 후면 1,200만 원이 될 겁니다. 복리로 계산해 볼까요? 자, 복리로 계산합니다. 지금 1,000만 원 아까, 그리고 1년 후로 할 때는 아까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렇게 곱해주면서 여기 뭐죠? 1. 그러면 이렇게 곱해주면 1,000만 원. 그리고 더하기 여기에 이자율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얼마죠? 곱해주면 100만 원. 따라서 1,100만 원이 됐죠. 그 다음에 다시 1년으로 또 보내야 되죠. 이자가 붙는 거니까 여기에 다시 이자를 붙여봅시다. 1,1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1. 그러면 이렇게 하면 1100만 원, 이렇게 하면 110만 원. 자, 그러면 여러분 암산하시는 분 있는 분들은 암산하시고 1100만 원 더하기 110만 원, 1210만 원. 봐봐요. 얘는 1200만 원이지만 단위는 복리는 1210만 원이잖아. 그럼 여기에 3년이면 여기에 또 이자가 붙겠지. 그럼 곱하기 1.1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자에 이자가 붙어가는 게 뭐야? 복리지. 근데 우리가 배우는 앞으로 미래가치나 현재가치에 사용되는 건 전부 복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보고 단위복리 계산하라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단위복리 배웁니다. 우리는 단위복리 계산하라는 거 안 해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안 한다고. 더 쉬운 것만 해 우리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고 복리 계산이 바로 우리가 할증 개념입니다. 현재가치 할 때도 미래가치 할 때도 단위로 계산한다고 복리로 계산한다고. 복리 아셨죠? 이자가 붙어가는 복리 계산입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현재가치. 제가 아까 여러분 똑같은 이자율이라도 미래가치 할 때는 걔를 뭐라고 부른다 했어요? 할증률. 근데 현재가치 할 때는 할인율. 그래서 여러분 현재가치는 미래에 발생할 어떤 일정 금액이 있는데 1000만 원인데 1년 후에 그게 지금 얼마냐?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는 걸 할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곱하기라고 그래요? 나누기라고 해요? 나누기예요. 나누기. 그 다음 할인의 경우는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이 할인이고 나누기이며 할인율이란 이렇게 현재가치 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할인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똑같은 이자율인데 미래가치 할 때는 보통 어떤 개념으로 보시고 할증률, 현재가치 할 때는 할인율, 미래가치는 곱하기 나누기, 곱하기 현재가치는 나누기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미래가치 개수하고 현재가치 개수. 미래가치 할 때 사용되는 개수가 있고 현재가치 할 때 사용되는 개수가 있는데 각각 3개씩 있어요. 미래가치 할 때 사용되는 개수가 3개 있고 현재가치 할 때 사용되는 개수가 3개 있다고요? 총 몇 개예요? 6개가 있어요. 근데 말이죠.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일시불이에요. 일시불. 두 번째 등장하는 게 연금. 그래서 일시불의 내가계수, 연금의 내가계수 이런다고요? 그럼 일시불과 연금을 구분해 볼게요. 잘 보세요. 기간은 3년이래. 근데 1000만 원을 그리고 3년 후에 따져보는 것이 3년 후에 따져보는 겁니다. 1000만 원 한 번 더 그리고 3년 후에 따져보는 거예요. 얼마인지? 그리고 이건 복리 계산으로 해요. 자, 이자율은 복리로 계산하고 1000만 원 한 번 넣습니다. 3년 후에 얼마인가?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그거하고 매년 1000만 원씩 3년 동안 매년 1000만 원씩 은행에 넣어요. 그리고 3년 후에 따져보는 것이. 자, 그러면 이 둘의 차이, 문장 차이 아시겠어요? 요 위에 겁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지만 요는 한글이니까 요거는 돈 한 번이야 여러 번이야? 얘는 여러 번. 자, 여러분은 이제 찾으시는 거예요. 어느 게 일시불이고 어느 게 연금인지를. 자, 요게 위에 게 밑에 게. 그러니까 한 번이 일시불이요. 그러니까 1000만 원 한 번 일시불로. 그게 일시불이라고. 그런데 연금은 일정 기간 동안에 매년 규칙적으로. 그게 연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앞으로 연금의 경우는 제가 무슨 연금과 무슨 연금이 있는지도 시험에 나오진 않아. 정규연금과 만기연금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거고 우리가 말하는 연금은 다 이런 것이며 똑같은 금액이 매년 규칙적으로 나오는 것 그게 연금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 일시불이 있고 연금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은행에 갔다고 쳐? 어떤 돈 한 번 넣었어 은행에 이렇게 목돈으로. 그리고 기간 말에 찾아.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정기 그렇죠 예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쓰면 이런 류를 정기 예금이라 한다고. 근데 이것처럼 일정 금액을 넣고 기간 말에 찾는 거야. 그럼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정기. 그렇죠. 이걸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은행에 돈을 넣는 방식은 뭐와 뭐가 있냐면 정기 예금이 있고 정기 적금이 있어. 근데 목돈 한 번 넣고 기간 말에 찾는 건 정기 예금이고 여러분 푼돈으로 규칙적으로 일정 금액씩을 넣고 기간 말에 찾는 건 정기 적금이고 이거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많은 분들이 부동산학 개론 강의 듣고 난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을 구분할지 알게 됐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솔직히 말해봐. 우리 반에 오늘 처음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을 구분할 수 있게 된 분도 갑니다. 세 번째, 감채균 개수라는 게 있어요. 감채균 개수는 그럼 뭐냐 이거지. 감채균 개수는요. 일정 금액씩을 넣는 거는 정기 아까 적금이었죠. 그죠? 근데 정기적금 찾는 금액을 계산할 땐 이거야. 이해가셨어요? 근데 정기적금 붙는 금액 계산할 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봐봐요. 일정 금액을 넣고 일정 금액씩을 매년 넣고 기간 말에 찾는다.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 연금의 내가계수가 필요하다고. 근데 1억 원을 5년 후에 1억 원을 만들고 싶어. 그러려면 매월 얼마씩을 부어야지? 그때 붙는 금액을 계산하려면 감채균 계수가 필요하다고 해요. 감채기금이 기금 적립이야. 일정 금액씩을 넣는 것. 그게 여러분 정기적금 불이백 계산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제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말로 해보셔요. 그냥 자, 정기적금 붙는 금액, 정기적금 붙는 금액, 감채인 개수, 정기적금 찾는 금액, 이 둘 구분할 줄 알겠어요? 붙는 금액과 찾는 금액? 그러니까 기간 말에 찾는 금액은 연금의 내과 개수고, 그리고 그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붙는 금액은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자연스럽게 둘이 역수야. 그거 외지 안 해도 된다고. 제 말만 잘 따라서 몇 번만 하면. 뭘 그걸 외냐고. 그런데 다 외운다고 따로따로. 그리고 못 써먹어. 그 다음 또 봐요. 여러분 이렇게 순서대로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쪽 걸 할 거예요. 이쪽 거 이제. 이쪽 거. 일시불에 뭐가 나올 것 같아? 그렇죠. 일시불에 현가개수지. 그럼 여기 뭐 나올 것 같아? 그렇죠. 연금 현가개수지. 그리고 전원과 대응해서 어떤 말이 있는데 그거 무슨 뜻이냐면 돈 빌리고 갚는 거. 여러분 집 살려고 돈 빌려서 1억. 그리고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금이죠. 그 돈 빌리고 갚는 금액 계산할 때 저당상수란 게 필요해. 그래서 이게 6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 외우셔야 된다고. 근데 이거 외우셔야 되는데 외우기가 겁나게 쉬워. 왜? 미래가치에는 이렇게 내가란 말이 붙어 있어. 현재가치에는 현가란 말이 붙어 있고. 그리고 첫 번째가 일시불, 두 번째가 연금이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이 둘만 구분하면 되는데 미음자 들어가는 게 미래가치요. 미음자 들어간 게. 미음자 안 들어간 게 현재가치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구분할지 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걸 구분할 수 있다고 치고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제일 첫 번째 뭐라고요? 일시불의 내가개수, 그 다음 연금의 내가개수, 그리고 미음자 나오는 게 감채인개수지. 그 다음 일시불의 현가개수, 연금이죠. 연금의 현가개수, 저당상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암기도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암기에 스트레스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차근차근 해보다 보면 저절로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미음자 들어가는 거 미래가치, 미음자 안 들어가는 거 현재가치. 됐나요? 됐습니다. 이용방 학교론